비닐봉지로 질식시켜 죽였습니다. 우물에 빠뜨려 죽이기, 일렬로 세우고 창으로 한 번에 죽이기, 전기고문, 물고문, 여성은 능욕 후 성기를 도려내고 아이가 있다면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아이를 던져 죽였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죽이기 위해 절구공이 같은 살인기구를 만들어 두개골을 깨트려 죽였고,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을 한 악인들은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그중 극단주의로 국민의 4분의 1을 죽이고 캄보디아의 과거와 미래를 망친 악인이 있습니다. 그는 짧은 집권 기간인 단 3년 6개월 만에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교육, 사회 인프라까지 싹 다 망가뜨리고 킬링필드와 내전을 겪으며 1987년 1인당 GDP는 1달러, 현재 추종가치로는 46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경제 수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탓에 지금도 사실 앙코르와트 같은 관광업 말고는 큰 산업이 없습니다. 이번엔 악인 폴포트와 그 정권인 크메르루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본명은 샬롯 4. 1925년 중국계 혈통이 섞인 크메르인 분홍 집안에서 태어난 폴포트. 부유한 집안이어서 서양식 교육을 받으며 바이올린, 축구 등을 즐겨 했습니다. 청년 시절 프랑스 유학을 가며 훗날 크메르루주의 지도층이 되는 인물들과 친분을 쌓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공산 동아리인 마르크스 클럽에 가입, 공산당 활동을 시작합니다. 1953년 당시 프랑스로부터 독립운동 중에 있던 캄보디아로 귀국한 폴포트는 공산당인 북베트남의 지원을 받으며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사로 역사와 지리, 도덕을 가르쳤죠. 캄보디아 독립 이후에는 공산주의 국가 건립을 위해 크메르루주를 창설하고 북베트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캄보디아 왕정이 맞섭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옆나라 베트남에서는 미국과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베트콩의 게릴라에 고전을 면치 못하던 미군은 베트콩 물자 운송로인 호치민 루트를 차단하여 전쟁을 끝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대규모 폭격을 준비하는데 호치민 루트가 캄보디아 서부, 북부와도 연결되어 있어 캄보디아 영토에도 폭격을 감행하였고 캄보디아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반미 정서와 왕정에 대한 불만은 커졌고 결국 쿠데타로 1975년 크메르루주 정권이 들어섭니다. 폴포트는 반외세, 반자본주의를 주창하며 소련, 중공과는 다른 우리식 공산주의를 실현하려 합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사실 폴포트는 마오쩌둥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실제로 마오와 만나기도 하면서 마오주의를 보고 배웠습니다. 마오쩌둥을 모델로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한 극단적인 행보가 시작됩니다.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의 실패를 보고 저거 도시에서 편하게 살아서 배돼지가 부르니까 실패한 거다. 다 같이 평등하게 농사짓고 살자라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시골 농장으로 이주시킵니다. 모두가 가난하면 차별도 없고 탐욕도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하죠. 집단 농장에서 기계도 없이 오로지 손으로만 일을 했습니다. 능률이 오를 리 없죠. 나오는 배급도 형편없었습니다. 자본주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없애려 합니다. 사유재산은 숟가락과 밥그릇만 빼고 모두 몰수하고 화폐 제도는 폐지, 중앙은행은 아예 폭파시켜버립니다. 회계장부와 각종 계약서도 모두 불태웁니다. 그리고 과거의 것을 부정하며 1975년을 새로운 영년으로 칭하고 영년 이전의 모든 기록을 다 불태웁니다. 와, 이거 마오 덕질하며 코스프레를 이렇게 하네? 전국 모든 학교를 폐교하고 집단 농장에서 캄보디아어와 공산당 혁명만 가르칩니다. 비행기 금지와 외교관의 폐쇄로 외국과의 모든 것을 단절시켜버립니다. 동시에 프롤레타리아 사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죽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공무원, 교수, 의사 등 전문 직종, 예술가, 운동선수 등 예체능 계열 종사자들은 다 잡아 죽였습니다. 더 나아가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으면 사형, 안경 쓰면 사형, 외국어 할 줄 알면 사형, 캄보디아 전통 문화를 많이 알면 사형, 학교 다니면 사형, 크메르루주에 협조적이 않으면 사형, 그리고 연좌제로 한 명이 이렇게 걸리면 3대를 사형합니다. 근데 폴포트는 부잣집 아들이며 교사로 일했고 영어, 불어를 잘했고 손바닥 굳은 살 없고 축구 좋아했습니다. 내로남불이네 이거? 한 20번 죽었어야 됐네. 이 끔찍한 3년 반을 우리는 통칭 킬링필드라 부릅니다. 죽일 때도 말도 안 되게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이 기둥에 묶고 눈을 가린 뒤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몽둥이도 가시가 많은 설탕 야자나무로 만들었죠. 그리고 비닐봉지로 질식시켜 죽였습니다. 우물에 빠뜨려 죽이기, 일렬로 세우고 창으로 한 번에 죽이기, 전기고문, 물고문, 여성은 능욕 후 성기를 도려내고 아이가 있다면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아이를 던져 죽였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죽이기 위해 절구공이 같은 살인기구를 만들어 두 기구를 깨트려 죽였죠. 더 끔찍한 건 이러한 짓을 세뇌당한 10대 고문 기술자들이 시행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이요. 이런 끔찍한 만행이 벌어지던 곳 중 가장 유명한 곳이 아시아의 아우슈비츠라 불리우는 뚜얼슬랭입니다. 2만여 명의 수감자 중 살아남은 사람은 고작 8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장례 없이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방치합니다. 그리고 이런 곳이 캄보디아 전역에 200여 개가 있었죠. 3년 반 동안 800만 명의 캄보디아 인구 중 2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킬링필드 약 25년 뒤인 2005년에 캄보디아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25세 이상 인구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보여줍니다. 이러면서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여성에게 남자와의 동침을 강요하며 3명에서 5명의 아이를 낳게 강제합니다. 성범죄를 묵인하며 심지어 장려까지 하죠. 결혼한 여성 중 80%가 강간을 당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극단적 국민 통제로 모두 같은 집, 같은 옷, 같은 신발을 입며 언제 자고 언제 밥 먹고 어디서 살고 누구와 결혼하는지도 국가에서 결정해 주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자 자신감에 충만해진 폴포트. 역사적으로 앙숙이었던 베트남 침공을 주장하고 1978년 선제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미국과의 오랜 전쟁으로 전투 경험이 풍부하고 소련에서 지원받은 무기들로 무장되어 있는 전쟁 베테랑 베트남, 바로 역광강 당하죠. 1978년 1월 7일 베트남군이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을 점령하고 반크메르루주 정부인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을 설립합니다. 폴포트와 크메르루주는 밀림으로 들어가 베트남군과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에 저항하며 전투를 이어갑니다. 이 내전이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의외로 미국이었습니다. 공산화된 베트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크메르루주를 서포트해 주었습니다. 빠기친 베트남은 폴포트 정권의 킬링필드 실상을 전세계에 알립니다. 이러면서 끔찍한 킬링필드의 실상이 드러나고 그 정권을 도왔던 미국 정부 또한 국제사회의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지원이 끊기고 유엔이 개입하며 폴포트 세력은 내분을 겪고 와해됩니다. 그리고 1998년 빌 클린턴 정부는 인도적 범죄 혐의로 폴포트를 재판받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정일 하루 전날 심장마비로 사망했죠. 모든 책임을 폴포트에게 넘기려는 크메르루주 지도부의 암살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나쁜 짓이 다 밝혀지고 그에 따른 처벌도 받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호의호식하며 천수를 누리다 간 게 아니고 비참하고 비루하게 죽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미어캣이었습니다.